오늘 낭독할 책은 우리의 영혼은 멈추지 않고입니다. 시를 읽으며 삶을 껴안기.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오사다 히로시의 시집 세상은 아름답다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침묵, 말에 대한 묘사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기까지 잡히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감각되는 것들이 시집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모든 것 사이에 가늠할 수 없는 거리를 헤아리다 보면 결국 눈앞에 현존하는 대상에 눈길을 주며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탁자, 커피잔, 창밖의 나무, 하늘, 창 자체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 침묵하고 있지만 쉴 새 없이 속말을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된다.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작은 시간이라니 크고 깊은 시의 세계에서 아득해질 법도 하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지 않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인은 사람의 하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시집 속에는 우리가 매일 흔히 보는 것들이 등장한다. 시집을 읽는 동안 나의 하루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천천히 되짚어보게 된다. 그러다 사람의 하루에 필요한 것은 의이지 의미가 아니다라는 시구에서 멈칫한다. 글의 뜻보다 그 속뜻이 더 필요하다면 피상적으로 보이는 건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일 터. 아무것도 없음과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뭘까? 어느 시대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남겨져 온 이 세상의 가장 귀중한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찾는 시인. 그러다 결국 거창한 것이 아닌 훨씬 더 소소한 것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하며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건 단 하나,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이다 라고 정리한다. 시인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일까? 하지만 현실은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일들보다 한숨 나오는 문제투성이가 아니던가. 시인처럼 소소한 아름다움에 감흥하며 사는 일이 어디 그리 간단하고 명료하던가. 세상은 아름답다고 라는 제목이 반가우면서도 반감이 드는 까닭은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자연과 문명의 균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점점 더 망가지는 세상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살아가는 시인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더 고마운 존재 시인. 영혼은 이라는 시에서 오사다 히로시는 말이 될 수 없는 감정은 가만히 안고 간다라고 썼다. 그 모습 그대로 안에 품어 시리고 아픈 영혼의 체온으로 녹이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회의와 냉대가 만연한 사회에서 시는 과연 세상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시인은 스스로에게도 묻지만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한다. 모임에서 함께 읽은 그림책 첫 번째 질문은 오사다 히로시의 시에 이세 히데코의 그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책이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주하는 잔잔한 수채화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단순하지만 혀를 찌르는 질문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삶의 의의를 되찾을 기회를 준다.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늘 보던 대상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깨닫게 된다. 어떤 감정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연과 속뜻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나무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반가운 질문이다. 그럼요. 나무 친구가 곳곳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그림을 보면 내가 안아주고 싶다. 나무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찌든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면 정발산 공원의 거대한 느티나무를 찾아간다.
볼 때마다 설레는 호수공원에 독일 가뭄비 나무 친구도 있다. 장보러 가는 길 만나는 대왕참나무, 농협 주차장에 사는 위풍당당 은행나무와도 아주 친하다. 무엇보다 어릴 적 집 앞에 서 있던 미루나무는 내게 가장 소중한 나무 친구다. 좋아하는 꽃 7가지를 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꽃 좋아하는데 의외로 줄줄이 말할 수가 없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산책길에 만나면 유독 반가운 꽃 능소와 겹겹이 섬세한 꽃잎이 예쁘고 조금씩 톤이 짙어지는 매혹적인 색감이 매력적인 라넌쿨러스. 봄이면 마음에도 꽃물이 들게 하는 복사꽃과 벚꽃. 올리브 키터리지 소설에서 각인된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튤립. 오종종하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미조팝. 해질녘 푸른 시간을 닮은 산수구까지. 아이패드 메모 앱을 켜서 사진의 첨부에 내가 사랑하는 꽃 7가지를 적어넣었다. 시와 그림책이 던진 질문을 받아안고 행복하게 답하던 시간, 내 인생의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다.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향해. 시는 제목 그대로 커다란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도 준다. 터무니없는 전쟁을 하는 세상 속에서 행복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고 시인은 말한다. 인간의 감수성에서 커다란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것,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인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예시로 꽃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는다. 아무런 속생 없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신선한 질문은 7월의 모임 제목으로 손색이 없었다. 커다란 작은 것은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연필, 아끼는 CD, 창문 밖의 나무, 작은 인형들, 소소한 기쁨을 주는 반려식물들, 가끔 집안 곳곳에 꽂아두는 꽃, 신이 나서 아름다운 것들 헤아리는데 풀이 이야기한 것이라는 시에서 속이 상했다. 민들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라고 속삭이고, 미나리 아제비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 하며 슬퍼한다. 심지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풀은 사람만이 그곳에 없는 풍경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광대나물이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을 찬미하는 법을 몰라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에서는 뜨끔하면서도 오기가 났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인간이 형편없다니 안 되겠다 싶었다. 7월 첫 번째 과제는 시 이어쓰기인데 풀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고 싶었다. 이 세상을 찬미하는 인간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시 이어쓰기, 세상은 아름답다고. 철로를 때리는 빗소리는 아름답다고. 가로등 밑 흔들리는 거미줄을 아름답다고. 꿈나라 여행하는 아이의 보드라운 뺨은 아름답다고. 비오는 새벽 기차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소망은 아름답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 중 땀 식힐 수 있는 틈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삶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아름답다. 전미선.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가닿는 마음으로 세상은 아름답다. 사람의 모습과 모양, 색깔이 가지각색이듯 사랑의 모양도 그러하다. 아픈 상처를 더 큰 사랑으로 끌어낼 수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사랑을 주는 이도 아픈 이도 서로가 충분히 아프고 난 뒤 통증이 없는 상태. 그 고요한 나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한다. 허은영. 투명 비닐 우산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름답다고. 아침 일찍 이슬을 머금은 초록 이파리가 아름답다고. 정신없이 쿨쿨 자는 딸의 얼굴이, 밤새워 뒤척이다 아침에서야 깊은 잠을 주무시는 엄마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초록초록한 이파리를 보며 걷는 산길에서 찾은 산딸기의 붉은 빛이 아름답다고. 한여름 길거리 분수대에서 깔깔 웃으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름답다고. 시원한 통창으로 보이는 이글거리는 도로 위의 아지랑이가 아름답다고. 여유로운 휴일의 오후 4시의 카페 풍경이 아름답다고.
무더운 여름밤 운동 후 발갛게 달아오는 얼굴이 아름답다고. 운동 후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아름답다고. 공연에서 열창으로 감동을 주는 배우의 숫기 없음이 아름답다고.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시선 또한 아름답다고. 박예라. 아이들이 올망졸망 머리를 맞대고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지키는 비밀은 진실보다 아름답다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친 손이 아름답다고. 움트고 푸르러지고 지고 다시 피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서로의 이야기에 감흥하며 그렁한 눈물이 아름답다고. 말로는 표현되지 못했지만 전해진 위로가 아름답다고. 책과 책을 읽는 이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름답다고. 두려움, 상처, 고난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끝내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아름답다고. 그럼에도 일상을 애써 살아냄이 아름답다고. 알아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래서 각자의 가진 아픔을 가진 이들 모두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유정. 금오산 계곡의 짙은 나무들의 초록 사이에 발 담그고 첨벙첨벙 물놀이하는 아이들의 신나는 얼굴들이 아름답다고. 올해는 유난히 눈에 쏙 들어오는 초록을 둘레에 두고 핀 배롱나무의 찐 분홍꽃들이 아름답다고. 오정민. 아름답다고에 이어 시를 쓰라는데 나는 어쩐지 아름다움을 적어보라는 이의 마음에 내내 머물렀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일상이 떠올랐다. 낯선 걸음, 낯선 뜀박질, 낯선 공기. 그는 요즘 이 불편한 것들을 견디며 밤의 길에 선다. 당차고 또 외로운 인간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자현. 오늘 나는 무엇을 했지? 밥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식탁에 잠시 앉는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자리에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있음이 내게 바라는 것이었으므로. 신선영.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을 찬미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던 광대나물에게 따지고 싶었다. 여기 이 사람들 좀 보라고. 세상의 작고 작은 아름다움을 기어코 찾아낸 찬미하지 않느냐고. 게다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에게도 마음을 기울여 기어코 품으려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민망해졌다. 광대나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였다. 부랴부랴 사진을 찾아본 순간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기분이었다. 이렇게 오묘한 생김새와 신비로운 색을 지닌 존재는 처음 보았다. 꽃을 받치고 있는 잎사귀도 초록꽃처럼 어여쁜 데다 기다란 보라색 꽃망울에 매달린 하얀색 꽃잎은 귀엽고 앙증맞았다. 거꾸로 보면 하트 얼굴에 눈, 코, 입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귀여운 외계인처럼 보였다. 직접 봤으면 분명 호들갑을 따면서 예쁘다고 난리를 쳤을 테다. 아름다움이란 사람만이 그곳에 없는 풍경이다라는 시구는 꼭 새겨둘 말이다. 자연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인간이 아무리 재현하려 해도 자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자연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는다. 누구보다 부지런한 수집가이자 예리한 관찰자인 시인은 생존이 달린 문제만큼이나 인간에게 중요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시가 뭐라고 생각하니에서 별표를 친 문구가 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꼽으라면 시인은 당연히 시를 뽑으리라고 예상은 했다. 눈을 뜨는데 필요한 것은 시다라는 구절에 이어 씻을 때도 창을 열고 하늘의 색을 아는데도 필요한 것을 시라고 한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의 커피향과 시가 필요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음 구절을 읽고는 중요한 생존 기술을 배운 듯 든든해졌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바로 걷는 것 그리고 시. 나이 들수록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생의 끈. 나는 시집을 단단히 부여잡는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은 멈추지 않고의 일보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이화정 지음, 출판사 책구름입니다.